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밤 혹시 또 다리가 갑자기 비틀리듯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숨이 멎을 만큼 아파서 이불을 걷어차며 이를 악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을 겁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라면 앞으로는 더 심해지기만 하겠지.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라고 믿고 체념해온 다리쥐, 다리 힘 저하, 계단이 두려워지는 그 변화가 사실은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건 약 광고도 아니고 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그동안 아무도 진지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도 다리가 가볍고 어떤 사람은 60부터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지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아프고 오래 지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혈액순환 문제나 단순한 근육 피로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다리 경련이 생기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파스나 진통제를 바르거나 심지어 처방약에 의존하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증상은 잠시 완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반복되고 결국 이게 내 몸의 한계구나 라며 포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는 노인의 대부분은 특정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은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신경신호는 혼란을 일으키며 다리는 이유 없이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의학계는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복잡한 용어와 애매한 설명 속에 묻혀 일반 사람들에겐 거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간단해서, 너무 싸서, 그리고 약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핍 상태를 방치하면 단순한 쥐를 넘어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에 더 강하게 의지하게 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빠지며 결국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그 악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단서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다리 쥐와 근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다리 쥐로 고통받는 노인의 약 10명 중 8명은 공통적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몸속에서 특정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핍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신체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이유 없는 다리 경련, 자주 느껴지는 다리의 묵직함,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혈액검사 수치는 대체로 정상 범위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말이 곧 최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특정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다리 쥐와 근력 저하를 훨씬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증상만 억누르다 보면 문제의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다리 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고 근본부터 바로잡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영양이 부족하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다리 쥐로 잠에서 깨는 수많은 노인들이 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결핍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회복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쯤 다리가 갑자기 뒤틀리듯 굳어버려서 숨을 참으며 통증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린 적은 없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손잡이를 더 꽉 잡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착각해 왔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많은 사람들이 다리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믿어온 바로 그 영양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리 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온 영양소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뼈를 위한 비타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영양소는 다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유 없이 경련을 일으키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바로 비타민 D 이야기입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는 순간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반응이 시작됩니다. 만들어진 비타민 D는 혈액을 타고 다리 근육 하나하나로 전달되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기능을 깨웁니다. 근육 속에는 작은 자물쇠처럼 생긴 수용체가 있는데 비타민 D가 있어야만 그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이 닫힌 채로 있으면 근육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과하게 수축하며 쥐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리 경련을 훨씬 더 자주 경험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단순히 쥐가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세포 안에서는 새로운 단백질 생성이 활성화되면서 약해졌던 다리 힘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이에서도 말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지며 계단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비타민 D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 D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몸에 채워주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예전처럼 햇빛을 비타민 D로 바꾸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시간 동안 햇볕을 쬐어도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꾸준한 보충입니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 D를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면 닫혀있던 근육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밤에 다리 쥐로 깨는 횟수가 줄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수년 동안 밤마다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았지만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뒤 꾸준히 보충하기 시작하면서 몇 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던 통증이 점점 사라졌고 몇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놓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다리 힘이 돌아오자 활동량이 늘고 활동이 늘자 다시 근육이 살아나는 선순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T는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다리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볍게 걷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지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다리 문제의 원인이 근육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지휘자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경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B12입니다. 이 영양소는 눈에 띄게 작용하지 않지만 부족해지는 순간 몸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은 전기 신호처럼 정보를 전달하는데 비타민 B12는 그 신호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보내는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다리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흐트러집니다. 그 결과 근육은 움직여야 할 때 힘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이유 없이 수축하며 쥐를 일으킵니다. 많은 노인들이 다리가 저릿하거나 밤에 찌릿한 감각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타민 B12 결핍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신경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느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경 신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근육과 신경의 연결은 점점 느슨해지고 결국 움직임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비타민 B12는 이런 흐름을 되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의 전달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리는 다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해냅니다. 비타민 B12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신경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양소는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신경을 회복시키는 데 깊이 관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몸이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B12가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단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한 결핍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한 60대 후반 남성은 특별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후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다 보면 다리가 물러지는 느낌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치는 정상 범위에 가까웠지만 그의 신경은 이미 최적의 상태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비타민 B12를 꾸준히 보충한 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다리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다리가 덜 흔들렸고 밤에 찾아오던 쥐와 저림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다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 하나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일입니다. 비타민 B12가 충분해지면 신경과 근육 사이의 연결은 다시 단단해지고 다리는 본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오지만 한번 시작되면 분명하게 체감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앞에서 다룬 영양소들이 다리 회복의 중요한 축이라면 지금부터 등장하는 것은 그 모든 변화를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미네랄인 마그네슘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해지는 순간 다리는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을 밤이 되어도 풀지 못하고 근육은 계속해서 미세한 수축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잠을 깨우는 고통스러운 다리쥐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한 뒤 다시 이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칼슘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 수축을 일으킬 때 마그네슘은 그 칼슘을 밖으로 밀어내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은 멈추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관찰한 연구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잦은 다리 경련과 심한 근력 저하를 겪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했을 때 나타난 변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리가 다시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 미네랄이 충분해지면 다리는 더 이상 버티는 기관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도구가 됩니다. 마그네슘의 진짜 힘은 꾸준히 채워졌을 때 드러납니다. 많은 노인들이 바나나나 간단한 음식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에서 흡수되는 마그네슘의 양은 줄어들고 일부 약물은 그마저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속에서는 늘 모자란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결핍이 길어질수록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는 점점 더 잦아지고 통증도 깊어집니다. 한 70대 여성은 수년 동안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심한 경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잠들면 곧바로 다리가 굳어버렸고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꾸준히 보충한 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통증의 강도였습니다. 쥐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도 이전처럼 견디기 힘든 통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며칠 연속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변화는 낮에 나타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몸을 밀어 올리지 않아도 되었고 오래 포기했던 집안일과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지자 근육은 비로소 이완과 수축의 균형을 되찾았고 그 균형이 다리 전체의 움직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몸이 원래 작동해야 할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과 미네랄만 챙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다리가 제대로 깨어나도록 자극해 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힘든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들이 다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강한 신호를 받습니다. 내려갈 때 더 오래 버틸수록 다리는 자신을 다시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시간대 역시 중요합니다. 낮 동안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에 짧게 여러 번 움직이면 다리는 지치지 않고 활력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물을 마시는 타이밍까지 달라지면 근육은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류를 바꾸고 신경 신호를 깨우며 밤에 찾아오던 경련의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여기에 맨발로 걷는 시간이나 따뜻함과 차가움을 번갈아주는 자극이 더해지면 다리는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렇게 영양과 움직임이 함께 작동할 때 변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아지고 밤은 다시 편안해지며 다리는 더 이상 나이를 상기시키는 약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작은 깨달음이 내일의 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